안녕하십니까. 인천 의뢰하는 박성민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루푸스 쇼골렌 증후군 항인지질항체 증후군 여성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임신 출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 병이 아이한테 유전되는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엄마의 항체가 태반을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마 몸에서 생성된 항체는 태반을 통과할 수 있고, 태반을 통과한 항체가 태아에 전달돼서 다양한 감염 위험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하게 됩니다. 임산부가 백신을 맞게 되면 몸 안에서 항체가 생성되는데요. 그 항체 역시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전달돼서 아이의 혈액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 생성된 자가항체 역시 태반을 통해 태아로 전달될 수 있는데요. 최근 연구를 보면 모체의 자가항체나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이 태반을 통해서 태아한테 전달되며 태아와 신생아의 발달 지연, 선천성 심질환, 신생아 루푸스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쇼골렌 증후군과 루푸스, 항인지질항체 여성분들의 혈액에 존재하는 SSA 자가항체 혹은 SSB 자가항체는 태아에게 전달돼서 선천성 심장 차단과 신생아 루푸스라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산모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선천성 심차단은 SSA 양성인 산모의 2에서 3%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이 항체는 태반을 통해서 태아로 전달되고 그 항체들은 심장 조직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결과로 심전독의 기능 부정과 소멸가 발생할 수 있고 50%의 경우는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신생아 루푸스 역시 SSA나 SSP, UNRMP 항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임상 증상으로는 얼굴과 두피, 목에 발생하는 윤상 홍반, 고리 모양 홍반이 대표적이고요. 이 증상들은 햇빛에 노출되면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일부에서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감소되는 혈구 감소증과 간 수치가 올라가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6개월 안에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태아에게 전달되는 자가항체는 6개월 정도면 대부분 사라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손상이 이어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서 쇼골린이나 루푸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환경적인 유발인자에 노출이 된다면 자가면역 질환이 시작될 가능성이 남아있게 됩니다.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태반을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된 항체가 일시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 항체가 마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처럼 아이에게 자가면역 질환을 발생시키는지의 여부입니다. 관련된 연구가 한 편 있었는데요. SSA가 양성인 산모들에서 태어난 32명의 아이를 1년 동안 관찰하면서 아이에게 남아있는 자가항체의 농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SSA 항체, SSA 항체는 분자 크기에 따라서 R52랑 R60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항체가 4에서 5주 정도가 지나면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하고요. 6개월이 지나면은 거의 검출되지 않은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1년이 지나면 항체 농도는 거의 없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의미는 엄마에게서 태아로 전달된 항체는 항체가 클리어런스 된다고 하는데요. 한번 사라지게 되면은 새롭게 생성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으로 엄마의 항체가 모유를 통해 아이에게 전달될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유는 태아 보호작용과 함께 일부 자가면역 질환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됐고요. 하지만 신생아 루푸스 발생 위험도는 증가시키게 됩니다. 2018년도 모유수유와 자가면역 질환의 관련성을 확인한 논문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우선 엄마 피부에 있는 미생물이 태아로 전달돼서 태아 장내 미생물 콜로니를 구성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면역 글로불린, 락토페린, 라이소자임과 같은 단백질은 태아를 보호하는 면역 물질로 모유를 통해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이토카인과 키모카인 성장인자 등이 모유를 통해 태아로 전달돼 태아를 외부 미생물로부터 보호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모유 안에는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성분과 태아 성장에 관련된 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앞서 살펴본 것 같은 여러 가지 단백질과 면역세포들, 림프구들, 사이토카인, 키모카인 등이 태아로 전달돼 보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신 중에 산모가 맞은 백신으로 인해 생성된 항체는 태아에게 전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접종을 받은 여성의 모유 안에도 항체가 존재하며 이 항체는 모유를 통해 아이에게 전달돼서 보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모유수를 하게 되면은 아이에게는 일부 자가면역 질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는데요. 보호작용이 있다고 확인된 면역 질환에는 천식, 셀레약병, 다발성 경화증, 1형, 2형 당뇨, 강직성 척추염이 있었고요. 일부 보호작용이 확인된 면역 질환에는 루마티스 관절염과 특발성 소아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과 전신홍마 루푸스는 관련성이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자,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된 항체가 신생아 루푸스를 만드는 것처럼 모유수유 역시 일부 신생아에게는 신생아 루푸스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때는 모유수유를 중단하면 대부분 증상은 안정되고요. 2021년 연구에서는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여성분들이 모유수유를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리뷰했는데요. 그들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태아에게 전달될까가 걱정돼서
모유 수유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은 그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유 수유는 산모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하고 옥시토닌 분비가 늘어나면서 자궁 건강이 회복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부인과 암 발병의 위험을 줄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모유 수유 중 증가하게 되는 프롤락틴은 자가 면역 질환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이 표는 임신과 출산 이후에 나타나는 호르몬 변화 패턴을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출산 이후에 모유 수유를 하게 될 때 옥시토신과 프롤락틴은 그 수유 단계 때마다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게 되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자, 프롤락틴은 호르몬이지만 사이토카인의 역할도 같이 하고요. 면역 시스템 조절에 영향을 주는데 자기 반응성 B 림프구의 탈락을 억제함으로써 면역 간용을 상실해서 자가 면역 질환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프롤락틴은 뇌하수체 호르몬이며 면역 신경 내분비 네트워크에 일부로 작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뇌하수체에서 생성되지만 신경과 유선 조직, 피부, 전립선, 면역기관, 그리고 면역세포에서도 생성됩니다. 최근에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프롤락틴과 자가면역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된 연구를 모두 종합해보면 프롤락틴이 높아진 상태는 B셀의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기전을 통해서 자가면역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과도기 B셀의 에이팝토시스, 세포 자멸사를 줄인다고 하는 것이고요. 필요 없는 B셀이 탈락되는 그 과정이 억제됨으로써 B셀이 늘어나는 효과를 유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클로널 딜렉션, 즉 자기 반응성, 나를 공격할 수 있는 B셀 클론을 제거하는 역할을 억제하게 되면서 역시 면역 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세 번째, 자기 반응성 클론을 제거하기 위한 리셉터 에디팅 기능을 완화시키게 됩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B셀의 활성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전을 통해서 나를 인식해서 공격할 수 있는 B셀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자가면역 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임상에서 확인된 고프롤락틴 혈증에 관련된 자가면역 질환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기관 특이적 면역 질환으로 1형 당뇨, 셀리악병, 에디슨병, 그레브스병, 하시모토 갑상선염, 다발성 경화증, 포도막염, 전신성 자가면역 질환에는 전신홍발 루푸스, 전신경화증, 쇼그렌 증후군, 루마티스 관절염, 반응성 관절염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요약해보면 우선 자가면역 질환은 내 아이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엄마의 몸에서 생성된 항체는 태반을 통해서 태아한테 전달되며 그 중에는 자가항체도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엄마의 항체, 자가항체는 모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태아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드물게는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유 수유는 엄마의 자가면역 질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모유 수유가 태아와 산모에게 도움이 되지만 일부 경우에서는 태아와 산모의 면역 반응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계속할지 고민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과의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